누군가가 노트를 그대로 베껴갖고 온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니네한테 답안지를 못 주겠는 거야. 그 학생이 남아있으면 그 학생은 또 그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책 전체를 다 주는 건 안 되더라도 일부를 주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체감난 시험을 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성취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까 라는 부분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험은 언제냐? 우리 지금 순서상 원과 부채꼴, 다면체와 회전체,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세 단원이 남았거든? 내가 템포를 조금만 빠르게 가져가면 이거 세 단원 3주 안 걸려. 2주면 끝나. 원과 부채꼴 템포 빠르게 가져가면 오늘도 끝낼 수 있어. 다면체와 회전체 두 번만 수업하면 돼.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한 번만 수업하면 돼. 왜? 공식 알려주고 알아서 풀어 할 거니까. 문제 풀 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면 충분하거든. 그러면 추석 끝날 무렵 정도면 이제 끝나. 그죠? 그러면 어쨌든 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4, 5, 6단원을 묶어서 시험을 보면 힘들거든. 전범위로 볼 거야. 전범위로 시험 볼 거라고. 4, 5, 6단원만 갖고 시험 보잖아?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건널비 구하시오, 넓이 구하시오 하는 산수 문제야. 그거보다는 전범위로 보는 게 낫다는 거지. 계산 문제 30문제 푸는 거보다는 그게 낫잖아. 도수 음표표 보고 해석하면서 아 이거 1번이네 2번이네 도수 얼마네 더하기 빼기 하는 게 낫지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보다. 그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전범위로 시험을 볼 거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 전범위로 시험 보기 전까지 재시험자들 당첨자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겹치기 시작하면 재시험 2개 봐야 된다. 그지? 그때 시험 문제? 아마 30문제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 실수로 틀리는 게 그만큼 막아지는 거잖아. 어차피 난 커트라인 계속 80점 잡을 거야. 그럼 40문제가 되잖아? 한 문제당 2.5점이거든? 그럼 대략적으로 8문제? 커트라인이 8문제로 늘잖아. 6문제에서. 그지? 50문제가 되면 커트라인이 10문제로 드네? 100문제가 되면 커트라인이 20문제로 드네? 근데 100문제는 1시간 만에 시험을 못 보니까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거니까 시험 문제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들 안에서 내가 외워라, 기억해라, 필기해놔라, 정리해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만 기억하면 돼. 근데 그 기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람인 이상 오늘 기억을 해도 내일은 까먹어. 나도 그래. 나도 학생 때 그랬고 지금도 그래. 지금 너네 수업할 때 책 안 보고 그냥 수업하는 거야. 이거를 16년째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1년에 4번씩 해 수업을.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면 그걸 기억을 못 하겠냐고 60번 가까이를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봤어. 정리했어. 내일 되잖아. 또 정리하는 얘기가 아니야. 읽어만 봐. 읽어보는데 뭐 5분, 10분밖에 더 걸리니? 그거 한번 쓱 읽어보고 덮어. 다음날 또 읽어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사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외워져. 정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조금 뽑아서 조금만 신경 써서 외우면 되는 거잖아.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 한꺼번에 시험 때가 됐을 때 몰아서 딱 빡세게 난 시험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평소에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씩 투자해서 조금씩 해놓으면 시험 때 되잖아? 그러면 남들 시험 공부하겠다고 독서실 가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 혼자 게임하고 놀고 있다. 나 학생 때 그랬어.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이 딱 시작하면 학교가 3교시에서 4교시라고 끝나거든? 우리 때는 급식이 없어서니까 늦어도 12시 반이면 학교가 끝났어. 그럼 집에 오면 1시 반 이 정도가 돼. 그럼 집에서 밥 먹으면 2시야. 원래 2시에 딱 학원에 가야 돼. 근데 나는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집전화선을 뽑아놓으면 학원에서 전화가 올 리가 없어. 그래서 집전화선을 뽑아. 그리고 저녁 8시까지 게임을 해. 왜 8시냐면 아빠가 8시 조금 넘으면 퇴근을 했거든. 근데 8시까지 게임을 하고 놀아. 왜냐? 낮에 비어있으니까 집이. 놀아. 그럼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3시간 있지. 그때 평소에 공부해놨던 거 그냥 책, 노트 정리를 그때 되게 빡세게 해놨거든 나는. 내 책을 그때 당시에 책을 펼치면 자습서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 그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보다 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 더 많았어.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학원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책 안에다 그냥 다 때려 박아 놓은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그러면은 한 3과목 정도 책 되는 거 읽으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 딱 읽고 자. 그리고 시험 봐. 그럼 평균이 99.8, 98점 몇 이렇게 나와. 내신 걱정 없는데? 내신 걱정 없었어. 그래서 졸업할 때 내신 성적이 마지막에 봤더니 194점 얼마였거든? 200점 만점. 200만점. 그러니까 평소에 하면 돼. 매 시험 때마다 그렇게 8시간씩 6시간씩 게임하고 노는데도 점수가 그렇게 나오잖아. 너네 학교. 예? 너네 학교. 와, 그러니까 은행 중은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란 얘기야. 평소에 해놓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공부해라. 그걸 수학도 마찬가지야. 시험 때 되면은 나는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왜냐면 다 아니까. 시험 때 직전 대비 와라. 안 갔어. 학원에서 수학 시간에 막 수학 시험지 같은 거 주거든? 그때 그거나 하나씩 푸는 거야. 암기 과목 공부했지 뭐 시험 기간에 뭘 그런 걸 공부해.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국어, 영어, 수학 정도는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놔라. 특히나 국어랑 영어도 사실은 학원을 여러분들 다니고 있잖아 지금. 영어 같은 경우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만 평소에 학원에서 다니면서, 근데 영어는 교과서랑 또 다르잖아. 근데 수학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수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만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놔도 사실 내신기 대비 기간 2주, 3주 막 하잖아. 그 기간 동안 니네 할 거가 확실하게 반 이상으로 줄어. 수학 공부만 잘 해놔도 돼.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면 공부할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으라고 평소에. 네. 놀지 말고. 알았니 주원아? 네. 알았니 준영아? 알겠지? 다정아! 집중하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늘은 원과 부채꼴인데 오늘 지금부터 원이라는 도형 그리고 부채꼴이라는 도형 전체의 용어들,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 용어들이 무진장 많아.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빡세. 그러니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정리들 하시고요. 그리고 숙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노트 옆에 펼쳐놓고 보면서 숙제하면서 문제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78쪽에 나와 있는 책을 보잖아요. 원과 부채꼴이라고 해서 괄호로 번호가 7개 매겨져 있죠. 보이니? 이 7개의 용어를 다 기억해야 돼. 근데 이 7개로 끝날 거냐? 아니, 더 추가될 거야. 훨씬 더 많은 양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용어들 정리를 하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그림에다 표시하면서 정리해 줄 거야. 여러분들 그거 따로 노트에다 정리해서 체크 좀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자, 원이라는 도형은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임의의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임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지금 손 들어줘. 손 들어 빨리. 저요? 뭐야? 이미 약간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아니다, 여기도 색깔을 바꿔 써줄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렵게 말로 표현을 하면 자치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무슨 뜻일까? 혼자 사는 거? 흔적입니다. 그렇지. 흔적이라는 단어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흔적.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원,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색깔이 다른 단어가 두 개가 보입니다. 맞죠?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임의의 한 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데나 그냥 점 하나 콕 찍어 놓으란 얘기야. 확인됐니? 아무데나 점 하나 찍는 거. 그러니까 랜덤한 장소를 임의의 장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임의의 한 점을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원의 중심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문자 O를 써서 표현할 겁니다. 0 아니야. 대문자 O를 써서 표현할 거야. 확인됐죠? 뭐라고요?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그냥 O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원의 중심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같은 거리라는 표현이 또 보이죠? 같은 거리.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에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반지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 소문자 R을 써서 표현합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대문자 R로도 쓰기도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R로 쓰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게 원이에요. 즉, 이 원이라는 단어의 정의 하나에서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추가로 등장하는 거야.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자취에 대한 얘기까지. 확인됐어요?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원이 점이 움직인 흔적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흔적을 표시할 수 있겠지. 그림이 아닌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야.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 그걸 계산해 낸 것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기하라는 단어에서 배우게 되는 벡터를 사용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벡터에서 원방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확인됐냐? 뭐라 그럴게? 정의가 중요하다. 아니, 대단히 중요하다고. 뭐라 그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어. 맞지? 지금부터 원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 분명히 임의의 한 점을 내가 찍겠지.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 O라고 부르게 될 거야. 확인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라는 녀석을 내가 임의로 정해주는 거야. 거리를 얼마로 할까? 3cm? 싫어. 그냥 3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 3만큼 떨어진 걸 여기쯤이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3만큼 떨어진 점이 여기 하나겠니? 또 어디 있겠니? 뭐 편하게 보면 위로도 올라가도 되겠지. 여기쯤. 또 편하게 보면 반대쪽도 있겠지. 또 반대쪽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 쪽에도 점이 있겠지. 이런 점들을 수없이 많이 이어보다 보면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 뭘 만들겠다는 얘기야? 선을 만들겠지. 점을 모여서 선을 만드는 거잖아. 그 선의 모양을 이어놓고 봤더니 이렇게 생긴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동그란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여기 옆에다가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보자.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잘 봐. 이렇게 그렸어. 그냥 잘 그렸지? 조심해라. 요새 똘끼가 충만하다. 자, 요렇게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까지 내가 이렇게 이었어.
A라는 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는 선분 OA라는 게 보이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반지름 R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냐? 두 번째, 반지름에 대한 정의야. 반지름을 위해서 같은 거리라고 부른다 그랬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이게 반지름이야.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랜덤하게 하나를 잡는 거야. 그리고 선분으로 이으면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지금 현재 반지름이지. 이 초록색 선의 길이를 쟀어. 그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반지름은 선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라는 얘기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여기는 지금부터 R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지름입니다. 지름의 뜻은 뭘까요? 지름.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지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반지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지름이 된다는 걸 알았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책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거거든. 반지름의 길이를 2배 하면 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지름 하면 반지름 2개 합쳐놓은 거예요. 반지름에 2배 한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반지름을 2개 합쳐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반지름 있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더 그리고 반지름을 만들어 놓고 얘네 2개 합친 게 지름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말이 돼? 안 돼 버렸지. 그치? 길이만 맞겠지. 2개를 합친 걸 때. 그래서 지름이라는 녀석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원에서 즉 원 위에 임의의 아니 2점을 승주 뭔가 아나 본데? 이은 선분 중 가장 긴 선분을 얘기합니다. 원 위에 임의의 2점을 이은 선분 중 가장 긴 선분. 자, 그럼 원 위에 임의의 2점. 지금 여기 그려놨죠. A와 B가 보이지. 이 2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B 말고 다른 점이 또 잡히면 또 선분을 이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선분을 잇다 보면 선분의 길이들이 같겠니? 다르겠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각기 다른 그 선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중심을 통과하고 반대편으로 쭉 이어버리게 되면 여기 C점까지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얘가 가장 길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보라색 선분의 길이를 지름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가장 길게 나오는 애를.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위의 임의의 2점을 이은 선분. 계속 말하기 너무 빡세지 않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리해서 한 글자로 바꾸기로 했어.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현이라고 부를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름의 정의는 뭐라고 내리면 될까? 현들 중에서 가장 긴 선분이 아니라 가장 긴 여기도 현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현들 중에서 가장 긴 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반지름의 길이에 곱하기 2를 해서 지름의 길이를 찾게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네. 즉, 여기다 적어주지 뭐. 지름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할 것이다. 확인되니? 그래서 실제로 지름이라는 녀석을 표현하게 될 때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 맞지? 얘를 2R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확인됐죠? 네. 좋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단어의 뜻이 등장하는 거거든. 위에서 정리한 현을 따로 빼는 거야. 현 뭐라고 불렀죠? 원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얘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분이라는 단어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원, 이의, 임의의 두 점을 최단거리로 이은 게 선분이잖아. 선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빨간색 선의 이름을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현을 표현하는 방법은 기호로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분이잖아. 그래서 선분 A, B 이렇게 쓰면 돼. 물론 선분 BA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그림에서 선생님 그러면 원을 기왕 그렸는데 원의 임의의 두 점도 잡아놨겠다. 굳이 원을 관통하면서 현을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의 테두리를 따라서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뭐야? 원의 둘레를 전체라고 봤을 때 전체 원의 둘레 원주잖아. 일부분만을 그려놓은 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뭐가 나올 거냐? 원의 둘레, 즉 원주라고 부르죠. 원주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주의 일부분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호. 알겠죠?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호. 그러면 호는 선분이 아니지. 곡선으로 그려지는 애지. 그래서 호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게 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곡선이니까 이렇게 호 모양을 본다. 곡선 모양으로. 그리고 A, B 지나는 시점과 종점을 적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기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 밑에 거 곡선으로 그려지면 뭐라고? 호. 선분으로 그려지면 현.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호는 노랑, 현은 빨강이라는 걸 같이 꼭 기억을 해줘라. 그래서 여기가 호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내가 원주라는 단어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거잖아. 맞지? 굳이 여러분들 책에도 표시가 안 돼 있었을 거야, 원주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로는 한번 얘기할게. 원주 뭐야? 원의 둘레. 그렇지. 아이 똑똑하다. 원주 뭐야? 원의 둘레. 이야, 잘했어. 원의 둘레가 원주. 반드시 기억해놔라. 확인됐죠? 그 원주, 원의 둘레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용어를 일단 정리했는데 다섯 가지 용어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이거 노트에다가 꼭 다섯 가지 정리해놔. 원래 칠판이 조금 더 길면 이쪽 옆에다가 나머지 정리하면 되는데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 지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되지? 뭐 잠깐 멈춰줄까? 니네 정지시켜놓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이렇게 생긴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갈 거거든. 뭐냐면 부채꼴이라고 부르는 애야. 부채꼴. 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거든. 부채꼴. 부채꼴 여러분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부채꼴 배울 때 뭐라고 배운 줄 알아? 아니, 부채 모양으로 생긴 거. 니네 부채 본 적 있냐? 네. 아니, 그 손잡이 달린 부채 말고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쫙 펼치는 부채. 이렇게 해서 이러고 붙이는 거 알지? 그 부채 모양으로 생긴 애를 부채꼴이라고 불렀어.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부채꼴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뭐냐면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야. 부채꼴은 다시 한번 보자.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야 돼. 확인되니?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면 두 개의 반지름으로 여기에 반지름이 하나가 있지. 여기에 또 반지름이 하나가 있지. 그 다음에 호가 여기에 있지. 이렇게 둘러싸여 놓은 초록색 모양을 봤더니 부채 모양처럼 생겼지?
이 초록색 모양이 바로 무엇이냐? 부채꼴이야. 이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채꼴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부채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림을 그리기도 빡세거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써. 어떻게 쓰게 되느냐? 부채꼴이라고 써.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각형 같은 도형 만들잖아. 그냥 A, B, C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막 읽었지. 근데 만들 때 어떻게 읽냐면 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호 A, B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분명히 부채꼴을 만들려면 반지름 두 개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 무조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항상 가운데에 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게 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는 게 맞겠어? A, O, B 이렇게. 혹은 B, O, A. 즉 O가 무조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부채꼴이라는 부분에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확인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어 부채꼴. 그럼 이 부채꼴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내용을 하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채꼴이라고 부르는 거에 둘레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둘레. 어떻게 구해야 될까? 둘레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길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부채꼴을 둘러싸고 있는 선은 뭐뭐뭐가 있어? 반지름 2개, 호. 맞지? 총 3개의 선분이 합쳐진 거잖아. 3개의 선이 합쳐진 거지. 얘는 선분이 아니니까 호는. 즉 2개의 선분, 반지름 2개랑 곡선 하나, 호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합쳐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둘레를 찾게 될 때는 어떻게 찾게 되느냐? 반지름의 길이를 2개 더하는 거야. 그럼 2R이잖아. 거기다가 더하기 뭐 하느냐? 호의 길이를 찾아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시오 했더니 호의 길이만 써놓는 경우들이 생겨. 이제 다음 시간에 호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 막 하는 거 배울 거야. 거기 보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부채꼴의 둘레는 항상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2개 합친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뭐라 그랬지? 뒤지고 싶냐? 뭐라 그랬지? 반지름 2개, 호의 길이 합친 거나 뭐가? 부채꼴의 둘레. 그렇지. 그거 항상 기억해라. 화가 난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부채꼴이라는 도형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7번째 어디로 가볼 거냐? 도형 만드는 김에 또 보자.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을 또 잘 보니까 야, 반지름도 그려놓고 호도 막 그려놓고 했더니 갑자기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을 만들었지. 근데 여기 만들어지는 도형이 또 있다? 삼각형 보이지? 또 여기 이상하게 생긴 도형도 하나 있지? 맞죠? 보이지? 우리는 이 이상하게 생긴 도형에 이름을 붙였어.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본뜬 거거든? 니네 게임 많이 하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 본 적 있냐? 네. 어디서 봐? 리크요. 어? 제가 저기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반달. 활 모양으로 많이 나오잖아. 네. 여기 막 모양 무늬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얘를 활꼴이라고 불러. 활 모양이다 해서. 활꼴. 무슨 뜻이냐? 활꼴은 호와 부채꼴에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활꼴이야. 확인됐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활꼴이 여기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이 활꼴이라는 얘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활꼴이라는 부분에 둘레를 찾으라고 시켰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호의 길이랑 현의 길이를 더하면 되겠지. 둘레를 구하는 거는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다 더한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맞지?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시킬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넓이를 구하는데 현 곱하기 5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약간 수학적인 고찰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공식으로 배웠지. 여러분들 그 공식이 왜 나오는 건지 알아? 넓이 구하는 공식들.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잖아?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썼지. 맞죠?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뭐 B라고 했으면 이거 두 개 곱해서 A 곱하기 B가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왜 이렇게 구하는지 알아? 배운 적 있어? 한 번도 안 배웠니?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뭐냐면 이 직사각형이 보이잖아. 하나의 면이라고 봐도 되겠지? 면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지? 선이. 그러면 요 A라는 길이를 가지는 선이 있어. 그러면 이 선 잘 보잖아? 두께가 분명히 있겠지? 두께가 0은 아니거든? 근데 0에 가까운 숫자인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선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붙이면서 그려지게 될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선들의 길이를 다 더하잖아? 그러면 이 도형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 선들을 다 합치면. 맞지? 그럼 이 선들의 길이를 다 더한 게 넓이란 얘기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선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지? 이게 몇 개가 그려질까, 선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지겠지. 다시 말하면 이 선을 내가 현미경으로 확대하잖아? 분명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확대를 하면. 엄청난 배율로 확대를 하면. 확인되지? 지금은 우리가 거의 0에 가깝게 가늘게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가지고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애로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요만큼의 길이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 무수히 많이 모인 선들이 되는 거잖아. 즉 이만큼의 길이가 무수히 많은 개수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모이면 결국에 이만큼의 길이를 다 합친 게 얼마라는 얘기일까? B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길이를 가지는 선이 B에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라는 넓이가 구해져.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처음에는 이만큼의 길이가 있겠지. 현만큼의 길이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요만큼이 있겠지. 조금 더 짧게. 다시 또 조금 더 짧게. 이런 식으로 선들의 길이가 막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선들의 길이를 우리가 전부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러면 길이가 똑같은 애를 더하는 거야 지금처럼 곱하기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만 길이가 서로 다른 애들을 더하라 그러면 길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많은 그 선들의 길이를 어떻게 일일이 다 구할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일일이 다 더할 거냐고.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미적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증명하는 거야. 미적분에서. 아, 고등학교 3학년 때로 옮겨왔구나. 3학년 때 미적분 학에서 배워.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근데 어쨌든 이 원리야. 선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그 선들의 길이를 다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길이가 서로 다른 선들의 길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도형 자체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 활골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지금 도형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원래 있었던 부채꼴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부채꼴이 있겠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앞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제거해버리면 뒤에 거 남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잖아. 고3 전까지는 써먹을 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뭘로 구하면 돼?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도형에서 알고 있는 도형을 빼는 쪽으로 넓이를 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이야. 도형의 넓이 찾는 방법은. 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얘 넓이를 찾으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높이를 직접 구하고 밑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드러난 게 아니라 도형이 겁나 웃기게 그려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들어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지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넓이 전체를 구해버린 다음에 이 넓이를 빼버리면 얘만 남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도형의 넓이를 뺨으로써 목표로 하는 도형의 넓이를 찾는다라는 원리 자체를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다. 이거를 우리가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갖고 신나게 그리면서 찾아볼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활골이라는 용어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활골이 뭔지 알겠어요? 활골 뭐라고 불렀지? 뭐라고? 부채꼴의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활골이라고 부른다.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번째로 나오는 애는 그림에서 설명할게. 자, 그러면 지금 부채꼴이라는 도형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거야. 반지름 2개, 호로 둘러싸였지? 그럼 부채꼴을 지금 딱 봤더니 여긴 곡선인데 여기는 선분이지. 다시 말하면 선분 2개가 모여서 이렇게 생긴 뭘 만들어? 하나의 각을 만들지? 확인됩니까? 이 각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중심각이라고 부를 거야. 단어의 뜻을 생각해봐. 왜 중심각일까? 그래, 여기가 뭐라고 불렀지? 이 점을? 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이니까 중심각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원 안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각이 하나 더 있다? 뭐냐? 여기 지금 그림에서 A라는 각이 하나 더 있어. 마찬가지로 현과 지름. 하나 현이잖아? 2개의 선으로 여기 각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맞냐 아니냐? 만들어지지? 그럼 이 각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중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중심각이지. 그럼 이 점이 어디에 있어? 원주에 있잖아. 원의 둘레 원주에 있잖아. 맞죠? 맞죠? 원주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원주에서 만들어진 각? 원주각이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8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8번째는 그림으로 기억하자. 자, 공간상 여기다 옮겨 그릴게.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확인됐니? 원 위에 임의의 두 점 A와 B를 잡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원의 중심 O가 있겠지? 이 상황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중심과 이렇게 이어놓은 각,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 중심각이라고 불러. 그리고 앞으로 알파벳 문자가 아닌 라틴어 세타를 써서 표현할 거야. 영어 시간에 보는 그 번데기. 세타. 확인됐죠? 세타. 쓰기 싫으면 X라고 써도 돼. 편한 대로 해. 확인됐죠? 어쨌든 중심각에서 만들어낸 중심각. 그 다음에 원 위에 임의의 한 점 C를 또 잡을 거야. 그러면 지금 원 위에 점들이 A, B, C 3개가 있지? 이때 AC라는 현을 그려. 다시 BC라는 현을 또 그려. 그러면 여기에 또 각이 하나 만들어지지?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주에서 만들어진 각이다 해서 원주각. 즉 단어의 뜻 자체를 어디서 만들어진 각인지로 생각하면 돼. 실제로 원주각은 여러분도 교육과정은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근데 지금부터 미리 봐두라는 얘기야. 중학교 2학년 때도 아니야. 사실은 이 중학교 2학년 때도 원주각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나오거든. 근데 지금부터 같이 기억해놔. 중심각 하면서 같이 세트로 묶으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기억하면서 같이 외워놔. 왜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 그냥 외워놔. 뭐냐? 원주각 있지? 원주각의 크기를 2배 하잖아? 그러면 중심각 돼. 지금 그림처럼 같은 호에서 그려질 때. 왜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 이거 지금 증명 못해.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아니다. 그냥 하지 마. 괜히 또 외웠다가 또 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냥 닥치고 외우래. 이러면서 또 이제 짜증낼 거니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생긴 애라는 것만 기억해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8번째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냐 안 됐니? 뭐가? 뭐가 돼?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8가지 용어를 정리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9개겠지. 여기서 2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원주각과 중심각은 뜻을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중심각,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 원주각,
원주에서 만들어진 각.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어. 교육과정이 그만큼 라이트해졌기 때문에 이걸 더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나머지 용어들 7번째까지는 확실하게 다 알아야 되지만 8번째, 9번째는 그냥 그림으로만 기억해놔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적인 얘기들을 해볼 거야. 지금까지는 용어들을 정리했고 용어들을 외웠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원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도형들의 성질을 공식화시켜서 외울 거야. 자,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봐.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원의 중심이 분명히 있겠지?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만들 거야. 보이니? 자, 옆에다 붙여서 부채꼴을 하나 더 만들 거야. 보이니? 자, 이 상황에서 이 각을 우리 뭐라고 불렀지? 중심각. 여기도 뭐라고 불렀지? 그러면 지금부터 중심각 찾아라 하잖아? 누구로 얘기할래? 아니면 전체다랑도 있고 중심각 3개나 보이잖아. 누구로 얘기할지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각을 부를 때는 어떤 호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인지를 얘기해. 그럼 이쪽 각은 호 AB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야. 그럼 옆에 있는 각은 호 BC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전체는 호 AC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 호 AB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 여기지. 호 BC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 여기지. 둘의 크기가 같아. 확인됐니? 그러면 이 상태면 부채꼴 AOB랑 부채꼴 BOC는 포개면 포개질까? 포개질까? 포개지겠지. 왜? 내가 여기서 AB를 이어놓은 현을 그리고 BC를 이어놓은 현을 또 그리잖아? 그럼 삼각형 AOB랑 삼각형 BOC가 만들어지지. 둘이 뭐야?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이잖아. 반지름의 길이로 전부 다 같을 거니까. 왜 이 합동이 안 찾아지는구나 지금. 맞아요? 그러면 합동이면 삼각형 둘이 합동이야? 밑에 있는 활골도 어때?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부채꼴 둘이 합동이 될 거야. 확인됐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성질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야. 두 번째로 나누자. 부채꼴에서의 성질.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부채꼴 둘이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2배로 늘린 부채꼴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도형은 원래 있던 도형의 2배가 되는 게 맞니? 말이 어렵나? 원래 부채꼴 OAB가 이렇게 있거든? 이 부채꼴하고 중심각을 2배로 늘린 부채꼴, 빨간색으로 생긴 이 부채꼴을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은 초록색 2개가 모여야 만들 수 있는 거야? 2배가 되는 게 맞아? 맞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로 변하잖아? 그러면 그 부채꼴의 넓이 역시 2배, 3배, 4배로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맞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정비례 관계. 지금부터는 정비례 관계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확인됐니?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비례관계를 뜻하는 기호는 지금부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릴 거야. 이게 비례라는 관계를 뜻하는 기호야. 지금은 사용 잘 안 해.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와.
어쨌든 비례관계를 뜻하는 기호다. 마치 뭐처럼 생겼니? 물고기. 근데 이거를 A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비슷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A를 이렇게 안 쓰고 A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거야, 수학에서. 이 기호 때문에. 말해줬어, 한번. 어쨌든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관계라는 걸 확인을 했어. 맞지? 자, 그럼 다시 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두 개의 부채꼴 있잖아. 합동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는 같겠니? 다르겠니? 같지? 그러면 다시 초록색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 하나가 빨간색 부채꼴로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심각이 2배, 3배, 4배로 변하잖아?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즉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중심각과 또 뭐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였지? 호의 길이 역시 뭐가 되는 거니?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 중심각과 부채꼴, 중심각과 호의 길이 이 세 개,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세 개는 다 비례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될 내용을 줄여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중심각. 자꾸 곽이라고 그러냐? 중심각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몇 가지 써놨죠 선생님이 지금? 3가지 적어놨어. 이 3가지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여기서 비례관계의 뜻 모르는 사람 지금 얘기해. 비례관계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 말로 풀어서 설명해봐. 비례관계 2배, 3배, 4배로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도 2배, 3배, 4배로 같이 변하는 거. 그래, 그게 비례관계. 확인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부터 또 잘 봐. 이 부채꼴이라는 도형을 만들고 났더니 아직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여기 현이라는 도형이 있다. 보이지? 자, 그럼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는 지금 현재 같겠니? 다르겠니? 왜? 둘이 합동이었잖아.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즉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뭐가 나오게 되느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자. 이 호의 길이가 똑같잖아? 현의 길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왜? 어차피 합동이잖아.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중심각이 같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비례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자, 이제 하나 더. 중심각을 2배로 늘렸어. 원래 있던 초록색에서 빨간색 부채꼴로 늘렸어. 그러면 빨간색 부채꼴에서는 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현 AC 노란색 선 보이지? 얘는 AB라는 보라색 선 보이지? 이거 2배 한 거랑 똑같대. 맞아 틀려? 즉 비례관계라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현도 비례관계가 될까? 야, 그림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없냐?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왜냐?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 합이랑 같아야 돼? 같으면 안 되잖아. 긴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짧아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 2배 한 게 얘네 둘 더한 거잖아. 이거 둘 더한 거랑 노란색 선이랑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다시 말하면 길이가 같을 때는 같은 게 맞지만 비례관계는 될 수 있다 없다? 비례관계는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즉 오늘 두 번째로 본 거에서 중요한 건 여기야. 길이가 같으면 같은 건 맞아. 크기가 같으면 같은 건 맞아. 근데 크기가 2배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는 2배보다 더 짧아질 거다. 그러니까 짧아질 거다 길어질 거다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2배가 아니다라고 기억해놔. 비례관계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4배가 됐어. 현의 길이는 4배가 될까? 4배가 될까? 안 된다. 왜? 비례관계가 아니니까. 확인돼요? 4배가 되지 않을 거다. 즉 여기 옆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보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중심각을 가지는 하나의 부채꼴을 더 붙였어. 그럼 원래 있던 초록색에서 부채꼴이 중심각이 3배가 돼버렸지.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긴 현이 또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이 현의 길이는 이 보라색 현의 3배다? 보라색 현 여기 길이는 똑같겠지. 근데 이걸 3배 한 거면 이렇게 붙여놓은 걸 3배 했으면 여기가 일직선이라고 돼야 되는데 이걸 펼치면 얘보다 어떻게 써? 펼치면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절대 3배는 되지 않을 거다. 즉 비례관계는 절대 될 수 없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안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 줄만 표시하고 갈 거거든? 80쪽 한번 봐봐. 80쪽에 보면은 세 번째 내용에 아예 쳐져 있다?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거기 밑줄 아예 쳐져 있지? 한 번 더 치고 별표까지 쳐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물어봤는데 뭐요? 잠시만요. 알았는데 죽는다. 체크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용어들 9가지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테마였어. 두 번째 테마는 결국 중심각 부채꼴의 호 넓이는 비례관계가 되지만 현은 절대 비례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79쪽을 볼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채꼴의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 2배. 부채꼴의 넓이도 몇 배가 돼? 2배. 그럼 생각해봐. 중심각이 3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10이었어. 뭐라 그랬어? 중심갑이 아니라 중심각이. 3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 그렇지. 그러면 중심각이 120도가 됐다? 넓이 얼마일까? 그렇지. 4배가 됐으니까. 확인돼요? 이런 내용들 가져가는 거야. 자, 그거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2번 봐. 같은 원안에서 중심각이 20도에서 80도로 늘었지?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되면 돼? 4배. 그러니까 x 얼마야? 4, 4, 16 맞냐? 그래.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4, 4, 12. 자, 그럼 이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넓이가 6에서 15가 된 거지? 몇 배가 된 거야? 6분의 15 나누기 하면 2.5,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5배 된 거지? 그럼 중심각도 몇 배 되면 돼? 2.5배. 그러면 40에다 2.5 곱하면 되지? 얼마야? 그래, 그럼 100도 x. 어때? 되게 간단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 되면 또 2-2번 분명히 질문하겠지. 비례관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문자로 그러니까 3대 4대 5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3A, 4A, 5A. 그렇지. 그러면 전체가 몇 A가 되는 거야? 12A가 되지? 12A 중에 호 AB는 3A.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럼 중심각 전체가 몇 도야? 360도지. 그 중에서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호 AB에서 그려지는 중심각 몇 도란 얘기야? 90도. 이렇게. 확인됩니까?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랑 넓이는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조금 확장해야 될 게 우리가 호를 원위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원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은 거지. 원의 일부분으로. 만약에 내가 원을 이렇게 그렸다? 임의의 두 점 A를 여기 하나 잡았어. B를 바로 같은 자리에 또 잡았어. 그럼 원의 일부분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원주도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호의 길이는 얘를 호라고 하지 않거든. 근데 요거를 요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를 그냥 하나의 호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그려지는 중심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전체 원주가 만약에 10이야. 원주의 길이가 10이야. 그럼 이때 내가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요때 호의 길이 얼마인지 찾으래. 어떻게 하면 돼? 360일 때 10이지. 그러면 60일 때는 얘를 6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6분의 10. 호의 길이가 3분의 5.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원 전체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또 속아줄게. 자, 그럼 뒤로 한 점 넘겨서 필수 문제 3번. 눈으로 볼까? 50도, 50도로 중심각이 똑같지? 그럼 현의 길이 같아달라. 그러니까 x 얼마야? 오, 똑똑한데. 자, 두 번째. 현 AB랑 현 CD의 길이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지? 그럼 중심각의 크기 같아달라? 같아. 그러니까 x가 얼마야? 끝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오늘. 어때? 간단하지? 믿어도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문제들도 대충 우리 같이 다 풀어봤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알겠지? 확인돼? 그러면 두 가지 용어만 딱 더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쓸 일이 거의 없거든? 알고 있으면 도움은 돼. 근데 쓸 일은 거의 없어. 실제로 내가 이 원이라는 단원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위치관계 할 때 있지. 평면하고 막 위치관계 할 때. 그때 내가 어렴풋이 한번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거든? 아니다. 아마 안 했을 거다. 자,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원의 O라는 원이 있을 때 지금부터 나는 직선을 하나 여기다가 그려볼 거야. 이 도화지 위에다가. 그럼 첫 번째 어디다 그릴 수 있을까? 원 밖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확인되니? 그냥 원 밖에 있는 애는 우리가 따로 이름 붙이지는 않아. 원 밖에 있다. 확인되니? 여기서 그럼 문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거든? 원 위에 분명히 임의의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데나 점들이 막 있겠지? 이 직선까지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그림에다 한번 그려볼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디? 가장 짧은 길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으면 돼? 어디? 그 L선 기준으로 직각 아닌데. 또 여기서 직각을 어떻게 그려? 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제일 짧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될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찾는 방법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 있지? 중심에서 직접 여기까지 가는 걸로 이어. 그러면 원에서 가장 긴 현이 누구야? 지름이지? 그러면 가장 원의 중심에서 가장 길게 그릴 수 있는 선분이 여기 반지름이지? 즉 여기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야. 즉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없애면 되겠지. 그럼 가장 긴 길이는? 이거 연장하면 돼. 여기서부터 가면 되잖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가장 길게 떨어져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이런 식의 얘기들도 등장을 할 거야. 어쨌든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 얘는 그냥 그 정도로. 확인됩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자랑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이 있으면 이제 선이 가까워질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만나겠지. 교점이 몇 개 나오겠어? 여기 보이는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를 거거든? 교점이 한 개 나올 거야. 맞났지? 이렇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이 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접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교점이 한 개지. 얘를 우리는 용어를 바꿔서 뭐라고 부르느냐? 접하는 점이라는 의미로 접점이라고 불러. 접점.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얘가 점점 더 가까워질 거야, 원이. 원이 더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니? 선이 원에 더 가까워지면
선이 원을 관통하겠지? 네. 맞아요? 네. 관통. 그럼 이 선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관통선 죽는다. 발선을. 반선. 자, 여러분들 혹시 옛날 영화들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사람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런 데 영화들 보잖아? 할복자살한다는 얘기 하거든? 들어본 적 있냐? 들어온 것 같아. 배를 갈라서 죽는 거야. 아. 다시 말하면 갈른다 할 때의 할이야. 복이 배고 복부할 때 그 배. 다시 말하면 할이 가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가른다라는 할자를 가져와서 할선이라고 불러.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 나온 거야? 이렇게 2개 나왔지?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교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타내게 돼. 확인돼요? 네. 그래서 할선과 접선이라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이것만 하면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거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해봤던 거야. 그러면 여기도 봐. 원의 중심이 분명히 여기 있겠지. 이 중심에서 이 할선. 근데 이 할선을 내가 웃긴 게 뭐냐면 할선은 관통하는 직선이잖아. 지우고 지우고 요렇게만 남기잖아. 뭘로 바뀌어버리니? 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할선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즉 할선 중에서 원의 내부에 있는 부분들, 그거를 할선 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현은 2점을 이어놓은 선분으로 기억을 하자.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에서 이 현까지 가는 거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지. 맞아? 이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 원 위에 점이지. 이렇게 이으면 반지름이지. 원 위에 점이지. 이렇게 이으면 반지름이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지.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비교할 거거든?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게 수직으로 내려갔지.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그게 같아달라. 그럼 무슨 합동이야? SAS잖아. 합동이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현 전체가 그려졌을 때 수직으로 반지름의 일부분이랑 만났더니 현을 2등분했지. 그러면 요 길이 알고 반지름의 길이 알잖아? 요 길이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론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 확인돼요? 근데 나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성질이 하나 발견됐잖아. 현이 있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반지름이 현과 수직으로 딱 만나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현을 2등분해버렸지? 이런 추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반지름과 현이 수직으로 만나잖아? 직교하잖아? 웃지 마. 딱 수준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면 현을 2등분해. 그래서 이 성질을 여러분들 책에 있는 80쪽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한 줄만 적어놔. 요거 3학년 2학기 때 나올 거야. 지금부터 미리 기억해놔.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거니까. 적어놨니? 반지름과 현이 수직으로 만나면 직교하면 현을 2등분한다. 반지름과 현이 수직이면 현을 2등분한다. 반지름과 현이 직교하면 현을 2등분한다. 반지름과 현이 수직으로 만나면 현을 2등분한다. 뭐라고? 반지름과 현이 직교하면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으로 만나면 현을 2등분한다. 뭐라고? 반지름과 현이 수직으로 직교하면 직교하면 현을 2등분한다. 그렇지. 뭐라고? 반지름과 현이 수직으로 직교하면 직교하면 현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현을 2등분한다. 확인됐죠? 그래서 요 성질 하나만 추가로 더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쓸 일은 없어.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심한 문제로 넘어가게 됐을 때 한 번쯤은 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접선과 할선 얘기하는 김에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 78쪽에 할선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할선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현 교육과정을 넘어서고 나면 할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안 해. 심지어 나중 가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그림이 다시 나오긴 하거든? 그때 가서 얘를 할선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불러. 그냥 할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를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어.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할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용어 정리 다 했고 할선과 접선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했고 추가적인 성질 하나까지 더 원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했어.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82쪽에 8번 문제 보세요. 82쪽에 8번 문제. 8번하고 9번하고 똑같은 그림 그려져 있지? 네. 요거 하나만 같이 풀고 오늘 마칩시다. 아니면 그냥 끝낼까? 어떡할래? 같이 풀어보고 끝낼까? 그냥 끝낼까? 대신 다음 시간에는 질문 안 받을 거야. 안 풀어보면. 풀어봐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니네가 풀자고 그랬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네. 자, 8번. 8번 문제 지금 보면 원 있지?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지름도 있네. 이렇게 CD.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현이 하나가 그려져 있네. AB라고. 근데 이 현 AB랑 현 CD 사이에 화살표가 돼 있다? 이거 무슨 의미라 그랬지? 같은? 그렇지, 평행. 그럼 평행하면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올라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뭐가 떠올라지? 평행하면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이 떠올라야 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여기가 몇 도야? 150도. 자, 이때 호 AC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호 AB, 여기 보이는 2호에서부터 이쪽 B까지 가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2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이는 호 AC의 길이를 X라고 해보는 거야. 확인되니? 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중심각이랑 부채꼴의 넓이랑 다 비례관계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은 호의 길이 중심각 하나 나왔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중심각이 몇 도인지만 알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AOB라는 삼각형 보이니?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랑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지? 그럼 여기 한쪽 각의 크기 얼마니? 그러면 억각을 따라오면 여기가 몇 도야? 다 했네. 중심각이 몇 배 된 거야? 그러면은 x가 10배 되면 20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 얼마야? 끝. 이렇게. 즉 앞에서 배웠었던 성질들을 추가로 더 이용해서 문제들 풀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확인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믿어도 돼? 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런 거 하고 승질 안 내. 다음 시간 돼가지고 또 선생님 사실은 몰랐어요 하면 승질 낸다. 오늘 들었는데 모르겠는 거는 꼭 얘기해야 돼. 왜 웃냐? 내가 보통 너네한테 승질 내는 경우가 두 개거든. 첫 번째,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강조해줬는데 그거 모른다고 그대로 들고 올 때, 그때 승질 내. 모르면 영상 돌려보고서 다시 확인하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우라고 했는데 그 외워놓은 성질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을 못하겠다고 갖고 올 때, 즉 산수 안 할 때, 이럴 때 승질 내거든. 그러니까 안 되면 계산하는 거를 못하겠어요는 없어. 중학교 1학년들이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해야지.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 계산은. 근데 만약에 개념적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영상을 돌려볼 수 있게 선생님이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 있지. 영상을 먼저 봐. 근데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원리가 이해가 안 돼요가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것만 모르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선행이 돼서 먼저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내용만 다 듣고 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 그걸 쌓는 방법이 이거야. 물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개를 다 가져가리라는 법이 없어. 사람마다 편차가 생기겠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내가 수업 시간에 10개를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6개를 가져가길 원해. 6개만 가져가면 돼. 6개만. 근데 내가 보통 수업 시간에 10개를 얘기 안 해. 한 15개 정도를 얘기하거든? 그럼 그 중에 7, 8개만 가져가면 성공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란 얘기야? 절반보다 조금 넘는 정도지?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남은 거는 어디서 채우느냐? 다음 과정 가서 채우면 돼. 다음 과정 가서 채우면 돼. 물론 이게 되려면 산수는 제대로 해야 돼. 계산은 내가 뒤로 갈수록 생략할 거니까 계속. 계산 연습 빡세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영상 돌려보면서 챙겨가야 되겠지? 근데 지난번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1학년 1학기를 봤을 때 그때 배웠던 걸 기억을 못해? 그럼 또 화를 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복습해야지. 근데 복습하기가 마땅치 않아? 필기하는 노트 보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해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숙제 어디까지였죠? 개념편 82쪽. 이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네. 개념편 82쪽. 그 다음에 유형편은요? 물론 내가 혹시나 사는 얘기인데 73쪽이라고 얘기했다고 73쪽만 풀어오는 인간 죽는다. 73까지다. 알겠어? 확인됐나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할 거냐? 질문도 없어요? 확실해요? 숙제합시다.